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라는 복잡한 도로에서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저희 수익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되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을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을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요.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하이스트 봇으로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또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도 잡아주고 계셔서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8월장 들어서는요. 지금 주도주가 아직까지도 부재한 상황 속에서 연일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8월 초에는 지금 류오프닝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또 그 관련주로 글로벌 텍스프리 공략주로 수익신호등 방송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으로 지금 이거래일 만에 18.4%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요. 8월장 또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이 한 종목으로 18.4%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또 저희 방송을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7월 달에도 또 노란톡방 안에서 2차 전지주 LNF로도 이거래일 만에 7.5%라는 수익 또 챙겨가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구 산업과 에이프로도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로요. 이 종목으로도 빠르게 수익 실현하면서 두 종목으로도 10% 넘는 수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선별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또 두 종목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바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또 매매 타점까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니까요. 그 링크 꾹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바로 내일 모레죠. 24일에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이스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얘기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초전도체의 급락과 동시에요. 3일 전부터 급등세를 보여주던 맥신 관련주들 오늘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어도 엮여서 움직이고 있었던 게 가장 우려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관련주의 또 전망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요.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요. 장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 라이브 방송도 이어서 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방송 도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 주시면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은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50분이 지나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요.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 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이용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22일 화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뵀는데요. 먼저 앞서 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는요. 편하시라고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50분이 지나면 닫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하셔야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간밤의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2.83% 오르며 마감했고요. 국내 증시는 양지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전거래일보다 0.34% 상승하며 2,517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0.58% 상승 출발하면서 지금 893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스몰 미팅을 앞두고 미 노동시장 임금 상승으로 국제금리 상승이 좀 지속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주식 투자 또는 위험자산 투자를 하셨던 분은 8월 잭스몰 미팅 때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로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걸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 후반에도 파월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얘기는 좀 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은 높고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긴축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상과 다르게 비비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을 좀 환호할 수 있는 분위기고요. 서로 의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속단이 좀 이르다 보니까 묵묵히 이번 주 후반 잭슨홀 미팅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슈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3일에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엔비디아랑 테슬라 중심으로 반도체, AI, 전기차 섹터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시총이 굉장히 큰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전일 7% 이상 급등 나오면서 이 빅테크, 기술주 종목들 위주로 나타 이 4일 연속 하락 이후로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미 정부에서 가을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스트샷 촉구로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최근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미증시에서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증시도 하반기 바이오 섹터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동일하게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지금 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초전도체에서 맥신 그리고 금일의 오염수 관련 섹터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관련 섹터들이 갈수록 좀 빠르게 순환매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 섹터에서 이제 발을 좀 담그려고 하면 끝물이고 그 다음 섹터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아마 손바뀜 이렇게 빠를 때 투자자분들이 엇박자가 나게 되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한 추격은 좀 자제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고요. 지속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반짝 들어올릴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이 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 동향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번 주 큰 이벤트를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뭐 국내 증시는 지금 반도체와 간밤의 테슬라가요, 7%대 급등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외인의 수급 동향 주시해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주엔 또 현지 시간 23일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24일에 있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공개가 또 있을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24일 이후에 또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대응 전략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을 하셔야지만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8월이 지금 주도주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요. 수익률표를 지금 잠시 살펴보시면 뭐 8월 초에는 뭐 6년 5개월 만에 6커가 돌아온다라는 소식송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줬죠. 역시나 전문가님 관련주로 글로벌 텍스프리, 수익신호 등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입니다. 무려 2거래일 만에요. 18.4% 보여주면서 두 자릿수의 수익도 보여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2차 전지주인 LNF로도 2거래일 만에 빠르게 7.5%라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죠. 뭐 MK전자는 우리 전문가님이 13,000원이 되면 눈 감고도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MK전자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부스트 종목으로 장중에 13,000 그때 당시 한 600원, 700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캡처했을 때는 13,000원대 초반대였는데 반도체 패키지 관련해서 HBM의 차세대 솔더블 이슈가 뜨면서 그 다음 날 목요일에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한 17% 정도. 제가 가지고 왔을 때만 하더라도 노란톡방에 이렇게 부스 종목 NK전자입니다 하고 13,760원이었는데 그 다음 날 16,000원을 돌파하면서 당일날 17%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HBM을 보고 들어간 것도 맞고요. 폴더블 라퍼, 와이어, 붐딩 와이어 시장에서 뭐 시장 점유율이 1위, 3위 정도로 큰 폭의 지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루 만에 이렇게 10% 이상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당황을 좀 많이 했었는데 장중에 제가 방송 중에서도 13,000원대 그나마 매수하시라고 언급드렸고 목요일, 금요일을 나눠서 진입을 하시라고 알려드렸어요. 공교롭게도 목요일 장 초반에 하락을 했다가 오전장에 갑자기 슈팅이 나오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끝나고 수요일날 종가 배팅이나 아니면 목요일 오전에 매수하신 분도 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수익을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수익을 내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양호한 흐름 보이면서 진입가 대비해서 꾸준하게 지금 15,000원 위에서 놀고 있고요. 정고점 제가 17,000원 부분 돌파하면 신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안내드린 만큼 길게 봐도 좋고 짧게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가 배팅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금 이슈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 뉴스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하이스트 보시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있는 하이스트 포착 종목까지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라
지금 같은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지러운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모렐이라고 하잖아요. 포모 조선금이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 초에 AI라든지 2차 전지, 특히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에서 큰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이제 돈이 이제 시장에 있는 수급, 돈이 새로운 섹터로 계속 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초전고체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초전고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맥시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이 선화를 좀 이뤘었는데 관련 대장주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연상, 3연상을 갈 정도로 수급이 좀 세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뉴스가 뜨면 그 자금이 다른 쪽으로 빠르게 좀 옮겨가는 부분이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잡았던 종목들 그리고 본인이 아는 종목들만 계속 매매하시기보다 지금 시장이 좀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새로운 종목은 좀 유망폭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 뉴스랑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될지도 주가능력을 좀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저 없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 비중 적게 해서 따라서 매매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지난주에 공략했던 MK전자에 대해서 리뷰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냥 수익 참 쉽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힘을 빌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부터 종가 베팅 종목, 수익 신호 등에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두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꾹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종목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바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은 지금 소금 관련주들 오전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오는 24일, 바로 이틀 뒤죠.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인데요.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약 30년에서 40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로 소금 사재기 현상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요. 아무래도 수산물 매출이 하락함과 동시에 대체 소비로 육류 등 지금 다른 식품의 물가도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관련주들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노란불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테마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한 달 전에도 6월 달에도 같은 테마로 큰 폭의 상승을 가지고 온 다음에 물림목 이후로 이제 다시 또 테마가 형성된 부분이라 첫 테마 때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 3일 정도는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가 24일 방류를 시작을 한다고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지금 22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24일이 될지 25일이 될지 일단 방류가 시작되면 재료 소멸로 그동안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틀의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노란불이지만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봤을 때는 초록불을 줘도 무방할 정도로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는 아직 재료는 팔짝팔짝 살아있고요. 금일 처음으로 시작된 부분이 이제 천일염 관련 테마였습니다. 천일염 다음에 앵커님 말씀처럼 이제 육계나 수산물 쪽으로 수급이 몰려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방사능 관련해서 이제 오염을 이제 필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천일염뿐만 아니라 수산, 육계, 방사능 섹터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들고 일어섰어요. 상한가 중에 한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테마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 10% 이상 상승 종목 중에서도 대부분 종목들이 오염수 관련 테마다 보니까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 섹터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관련 섹터에서 전부 다 들고 일어섰고 맥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테마도 아마 후발 투자가 내일까지 움직인다면 내일 그리고 모레 24일까지는 이쪽 테마
테마에서 수급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대형주는 같이 갈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3일에 있는 만큼 23일 이후 또 반도체 움직임과 반도체 움직임으로 인해서 오염수 관련 수급이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일까지는 아직은 오염수 관련 섹터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너무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노란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제가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인상과 소금 관련 테마인데요. 인상가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이미 2,000원대에서 4,000원대 2배 이상 급등이 한번 나왔었어요. 동일한 테마입니다. 이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좀 나왔었고요. 상승분을 거의 고스란히 반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고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4일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한가 한번 이후로 갭 상승 나오면 정고점 부근이나 정고점 살짝 뚫고 내려올 확률이 지금은 높아 보이고요. 인상가뿐만 아니라 천인호 관련 종목들 대표적으로 신성홀딩스나 보라티알 거의 뭐 같은 테마 또 같은 차트 움직임을 좀 보이다 보니까 2월 초에 2배 가까이 상승 이후로 눌렀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나란히 다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제가 포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말아 올리지는 않았더라고요. 도발주자로 샘소나 샘표 식품 같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말씀드렸듯이 천일염 관련 테마입니다. 가장 오염수 하면 떠오르는 섹터가 천일염이 아닌가 싶은데 보라철이나 신성홀딩스 그리고 인상가까지가 대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상한가 말아 올려서 그다음 날 갭 상승이 나올 게 뻔하고요. 내일까지 만약에 2연상 상한가를 간다면 추가적으로 세 번째 날 갭 상승을 노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한번 눌러준다면 초전도대 섹터처럼 상승분을 한 절반 이상 반납해서 네트 바운스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대장주를 공략하시는 게 편합니다. 지금은 노란 쿠팡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인상가나 신통홀딩스 같은 소금 관련 테마 외에도 오염수 관련해서 후발주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장 중간중간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손이 빠르시거나 단타 매매 가능하신 분은 노란 쿠팡에서 제가 후발주자 올려드리는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 세 종목 보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땐 주황불이지만 짧게 봤을 땐 초록불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요,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이 종목들 말고 후발주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세워드린다고 하니까요. 같이 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조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후발주뿐만 아니라 오늘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또 종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시장의 관심은 초전도체에서 맥신 테마로 지금 이동했습니다. 맥신 테마주는요, 지금 카이스트가 맥신의 대량 생산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다 오늘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지금 테마주가 빠르게 순환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음에도 지금 테마주를 엮여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우려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맥신 테마주들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이것도 같이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맥시는 노란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연선 상한가 이후로 그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10% 넘는 급락을 좀 보였는데 상승 이후로 상승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 이상 눌리게 되면 대장주 같은 경우는 네트 바운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략하기보다는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눌러준다면 대장주 종목들, 한두 개 종목들은
저점에서 이렇게 바운스 노리면서 기술적 반등 노리면서 진입을 좀 해볼 만한데 거의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요. 초전도체랑 맥심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지만 큰 테마 포뮬1에 대해서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초전도체는 아직 나오지 않은 물질 16일 제가 기억해도 16일 날 방송할 때 네이처지에서 이제 초전도체 아니다라는 이슈 때문에 관련 대장주 종목이 2연속 하한가를 갔었거든요. 그때 맥심 종목들이 2연속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미 개발된 맥심을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린다라는 뉴스 때문에 갔었는데 좀 공교롭게도 전자파 관련 테마 그리고 티타늄 관련 섹터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초전도체 움직일 때 아시겠지만 구리 관련 테마 같이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든지 핵융합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었는데 맥심도 전자파 차폐 관련 테마랑 그리고 티타늄 관련 테마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금융 단계라든지 반도체, 전자기기, 센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활용되는 산업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거의 동일했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큰 폭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섣부르게 오늘 눌렀다고 해서 저는 저점이라고 따라서 매매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까지는 아직 이제 코스모 아까 말씀드린 오연수 쪽으로 수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라 후시마 오연수 수급이 빠질 때 맥심 쪽으로 이렇게 바운스 기술적 수급 반발 매수세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누리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보기 전에 네. 제가 이 맥심이라는 테마가 처음 움직였을 때가 16일, 17일 지난주였어요. 네네. 제가 수요일 날 방송할 때 언급드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 때도 관련 종목들 제가 많이 언급드렸는데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 많아 올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뉴스가 이미 전에부터 나왔었어요. 7월 26일, 28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 한 3주 전부터 전자파 흡수 관련해서 맥신 나노 소재 등장했다는 뉴스는 올 초 뉴스고요. 맥신의 고성 합성, 산화방지 기술 상용화 기대된다는 걸 지난달에 이미 나왔던 뉴스입니다. 근데 이런 맥신 관련 뉴스들이 지난달 그리고 올해 4월 달에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움직이냐? 그때는 파급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ALA라든지 로봇이라든지 2차 전지 쪽 다른 쪽에 수급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자잘자잘한 뉴스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지고 수급이 2차 전지에 이제 수급 쏠림이 완화되고 난 다음에 초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이 이제 뭐 꿈의 신소재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뭐 이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임직원들이 고점에서 다 매도를 했고요. 회사에서는 나는 관련이 없다. 맥신하고 지금 산업이 하고 있는 산업이 관련이 없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동 뉴스 마찬가지였잖아요.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아까 제가 포모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린 이유가 남들이 수익을 볼 때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이 있든 없든 가치가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수급, 돈이 몰리는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따라갈 수밖에는 없어요. 왜 이 종목이 아니면 지금 시장이 뭐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면 괜히 이제 다른 지금 시장의 트렌드 종목이 아닌 섹터로 이동하게 되면 소외를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초반도체 맥심 저도 노란 톡방에서 종목 알려드렸고 진입해보시라는 사인을 드릴 정도로 이 테마주를 따라가는 게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따라가야지 거기 이제 수익이 있고 돈이 있으면 따라가는 게 정답인데 뒤늦게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만 원일 때는 만 원에 시작해서 2만 원 갔을 때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2배나 올라는 얘기 되지만 정말 만 원이 3만 원, 4만 원 됐을 때는 10만 원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5만 원, 6만 원에도 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본능이에요, 심리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스는 이미 예전부터 나왔었어요. 새로운 뉴스라기보다는 물론 뭐 대량 생산 체제에 대해서 한국과 인도의 연구팀이 새로운 논문을 낸 거는 맞아요. 근데 보도 자료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예전에 뭐 키스타라든지 다른 상용을 기대하고 냈었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미 지난달에 이슈를 재탕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이제 이상하지 않을 만큼 백신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왔었고 그동안 부각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수급 돌림이 초동주체를 지고 꿈의 신소대 그러니까 뉴스를 잘 뽑은 거죠. 뉴스를 잘 뽑으면서 급등이 나온 만큼 다음 저는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따라가기보다는 다음 이슈를 먼저 선점하고 기대되는 이슈를 먼저 진입하는 게 저는 이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는데 순환매가 이 정도 빠르다 보면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또 아까 말씀드린 혹시나 오연수 다음에 다른 섹터로 자금이 좀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대상 종목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오늘 휴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조금 다르게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백신 종목들이 휴비스 빼고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폭락이 나왔는데 상승의 이유가 너무 좀 심플해요. 휴비스야 어차피 백신 제조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뭐 사업성이 될지 이런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마디로 지금 백신 대량 생산하고 큰 관련이 없다는 뉴스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짧은 시간에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좀 아쉽게도 예전에 초등수뿐만 아니라 뭐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테마들, 페라이트라든 이런 신소재, 꿈의 신소재 관련 테마들이 대장주가 보통 한 4-5배 가까이 뛰었었는데 이번에 백신은 좀 아쉽게도 너무 빨리 불이 좀 꺼지지 않았나 싶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나인테크는 제가 예전에 노란톡방에서도 2차전지 장비주 종목으로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3,000원대에서 한 3,600원대 짧게 먹고 빠졌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6,000원에서 8,000원 갈 거다. 2차전지 장비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6,000원 돌파가 나왔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남원 신소재 연구 관련팀 이슈로 한 6,000원대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라인테크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6,000원 돌파하면 8,000원 부분까지도 갈 수 있다. 대신 그게 2차전지 장비 관련해서 저는 가치를 보고 진입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 쉽게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맥심으로 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나인테크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이슈가 있거나 맥신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포니 오토메이션 제가 이 종목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보통 테마주 할 때 인맥으로 엮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맥신의 이번에 대량 생산 개발 관련 인물,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이 포니 오토메이션의 사회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사회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지금 맥신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알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 테마가 이성적인 작업 판단으로는 결코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모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탐욕. 개인 투자들의 탐욕에 따라서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고점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가는 것도 가능하기가 쉽지 않고요. 빠지면 어느 선까지 빠지는 일도 쉽지 않지만 주식 매매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테마성 종목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목들은 상승분을 시간이 지나면 고스란히 반납한다는 걸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거든요. 단기간에 반납하느냐 아니면 쉽게 내려오지 않고 최대한 버티다가 계단식으로 반납하느냐 이 차이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테마주를 선뜻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이 부분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드라마의 끝을 알고 있는데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저도 이제 테마주 종목들 끝을 대부분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보니까 대장주를 하더라도 쉽게 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 후발주자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주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때 공략을 해보시라고 좀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맥신 종목도 이렇게 바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중 늦어도 한 목요일, 금요일 정도는 그나마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린 세 종목이 일단 대장이거든요. 이 대장주 종목들 한 번, 두 번 정도 좀 눌러주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입 벌리고 있자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맥신 테마주 관련해서는요. 지금 관련 이슈를 휴비스, 나인테크, 코닉 오토메이션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 관련주에 관해서는 지금 바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다음 이슈를 먼저 선점하자라는 의미에서 전문가님이 지금 주황불을 주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또 대응 전략까지는 노란톡방 안에서 이어서 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모두 다 주황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은 이 이슈와 관련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부스터 네. 종목은 뭘까요? 금일 부스터 종목은 일단 블랙박스를 오. 만드는 기업입니다. 블랙박스 신제품 출시 효과적으로 로봇 청소기, 가전기기까지도 이제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00%가 증가를 한 회사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아직 주가가 지지부진해서 굉장히 성장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도 자율주행 시장 공략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네비 시스템즈라고 해서 자율주행 국책 과제를 100건을 지금 수행 중이라 자율주행 관련 테마하면 이 종목을 또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주행 테마로 묶였을 때도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단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미래의 성장 동력, 전기차 신사업 진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소형 전기차 통합 솔루션 제공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이 세 가지 섹터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 중순부터 2분기 실적 기대감에 11,0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빠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율 이렇게 강한 밀림을 좀 겪고 있는 이유가 어닝 시즌이 이제 끝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른 지역 섹터로 수급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고점 대비해서 강한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재료도 많고 신사업 추진에 대해서 2차 전지 기대감이 굉장히 큰 만큼 13,000원대 지금 하단 지지를 받고 있고 오늘 살짝 들어올려서 14,000원 부근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14,000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은 이 밑에 한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 잡고 14,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 13,000원 부근 내려오면 분할 2차 매수에서 정보점 17,000원은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핑크웨어입니다. 종목을 지난주처럼 좀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오늘 14,000원, 제가 이제 캡처했을 때는 14,240원 부분이었거든요. 1차 매수는 14,000원 이하에서 진입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되고 오늘 14,200원 차이 괜찮지 않아라고 생각하셔서 높은 가격에서 한 번에 진입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3일 남았잖아요. 14,000원 이하에서 그냥 천천히 분할로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주 제가 MK전자처럼 그 다음날 바로 급등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일까지라도 한번 눌러줬을 때 조금 더 지금보다는 저렴한 금액으로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챙겨오신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은요.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섹터 모두 포함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흑자 전환에 달성을 했던 기업이고요. 또 7월 중순부터 빠르게 지금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000원 이하 부근에서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목명도 오늘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팅크웨어인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부스터 종목으로도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챙겨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를 켜드릴 수익 신호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또 유익한 강의와 종가 베팅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어서 좀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방송 때 주식 투자의 골든 타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가장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이제 장전 한 2, 30분과 장후 2, 30분, 그러니까 8시 반부터 9시 반, 8시 40분부터 동시효과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대부터 한 19시 한 40분까지 1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날 주요한 섹터, 그리고 주도 섹터라든지 셀림이 나오는 섹터들이 대부분 그 시간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식장 개장 전에 해야 할 일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인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시 전부터 회의도 시작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굉장히 좀 바쁜 시간대가 많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한 2, 30분 정도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날 너무 긴 시간 보실 필요도 없이 9시부터 한 9시 한 1, 20분까지 10분, 20분만 집중해서 매매하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그 골든타임 시간대거든요. 가장 먼저 볼 시간이 이제 정일장, 마감부터 금일장 시작 전까지 새로운 뉴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뉴스 말고 새로운 뉴스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호재에 목말라 있습니다. 시초가의 갭상승 이후로 눌린 구간은 주의를 해야겠지만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타기는 이런 동시효과 때부터 가장 큰 폭으로 뛰는 종목 플러스 가장 수급,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이미 소문난 뉴스는 접근을 최대한 좀 자제하는 게 낫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그렇지 오형수 종목, 그 인상가라든 이런 종목이 상한가 말아 올렸는데 그 다음날 분명히 갭상승이 나올 게 뻔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밑구리 잡고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을 장 초반에 무리하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늘이 아닌 오늘 장 마감부터 내일 장 시작 전까지 따끈따끈한 호재 이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라든지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경제 뉴스 찾아보셔도 되고요. 이런 노란 톡방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어플에 이런 뉴스만 실시간 뉴스만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주요 뉴스만 간추려서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는 간추린 뉴스만 한 10분, 20분 정도, 왜냐면 헤드라인만 보면 되거든요. 뉴스 하나씩 다 읽어볼 필요 없이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헤드라인에 맞춘 관련주 종목들이 주식을 한 2, 3개월만 하시더라도 다 눈에 보이다 보니까 가장 저는 이제 공부의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라는 부분이 관련주를 찾는 거거든요. 이 섹터에서 어떤 관련주 종목이 있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어떤 거냐, 이 정도 공부만 하시게 되시면 주식 투자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심 종목 선정입니다. 저는 시간에 특징주, 시간으로 상한가 같은 종목들은 그 다음날 분명히 갭상승 나면서 윗구리를 내고 빠질 수 있지만 시간으로 어중간하게 한 2에서 한 3%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좀 실려 있다. 특히 장전 뉴스로 기대할 수 있는 좀 섹터에 있는 종목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일정이 예고되어 있는 종목들, 후쿠시마 관련 생활도 오늘 장전에 24일날 방류를 할 거야 일정이 예고되어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이제 매매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그 일정 때까지는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은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장초과 시초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초가 종목을 뽑을 때는 이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되고요. 뉴스를 분류하고 관련주를 찾는데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요. 뉴스를 매일 분류하고 거기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흡시바 오염수가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그럼 일본의 뭐 수돗물에 대해서 검사, 착수하는데 방사능 검출을 할 수 있는 관련 종목들, 제가 아까 노란톡방에서 오늘 우신이라든지 오르비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연지시 언급드렸거든요. 언급드리고 난 다음에 급상승이 나왔는데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 정확성, 희소성을 좀 체크하는 부분이 투자자들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롭고 강한 재료, 그리고 일봉상 특별히 저항도 없고 신고가 또는 박스권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급하게 튀어오를 확률이 높고요. 물론 지지라인 파괴되면서 폭거서 내려가는 종목들도 갑작스럽게 상한가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종목의 위치, 선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뭐 개장 전에는 전일 장 마감 후부터 금일 장 시장 전까지 새로운 호재성 뉴스들을 찾고서 종목을 선정하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하면서 또 MTS 뭐 시장 보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하이스트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어서 전문가님 종가 베팅 종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종가 베팅 종목은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산업기술 SIC, 포커스릭 등 반도체 잡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공정용 소재 부품 증설을 위해서 최근 200억 규모의 캐파, 200억 규모의 증설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 증설 효과로 성장세가 내년 하반기까지 좀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미국 무역 전쟁으로 중국 반도체약 매출 비중 증가가 예상이 되는 만큼 내년 하반기 이후로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PVCB, 열투로 장비 개발도 순항 중이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섹터의 신사업도 굉장히 지금 순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 하반기부터 이 전기차 매출 영업이익도 반영이 된다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싸게 느껴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자신하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 분석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추세를 계속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 2월달 15,000원 부근에서 27,000원까지 2월 말 7월 초에 방송을 좀 나타냈었고요. 7월 초부터 반도체랑 2차 전지 수급이 이제 수급성이 좀 완화되면서 좀 내리막길을 겪었는데 2만 원대는 지금 강한 지지 형성되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한 21,500원대 제가 보고 있었는데 21,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는 1차 매집 구간이라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21,0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1차 매집 구간입니다. 손절은 짧게 19,000원 이탈되면서는 바로 컷할 생각이고요. 그 사이에서 매집해 놓으시고 정고점 27,000원 부분 돌파할 때까지 스윙 또는 중장기로 볼 종목이라 제가 언급드리면 최대한 이번 주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1차 매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 통해서 종목명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는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반기 이후에 더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지금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매 타점까지는요.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 공략주 두 종목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스튜디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